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정겨운 혹보감 이야기 한술 떠가시지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홀리복을 입은 아씨가 소리쳤습니다. 이리 오셔서 제 손을 잡으십시오. 그 목소리에 잔디밭에 앉은 하객들이 일어섰습니다. 북소리가 울려 퍼졌지요. 그런데 그 순간입니다. 방 밖에서 군화 소리가 쩔쩔거리며 들려왔습니다. 광군들이 행렬을 이루고 들어섰지요. 홀례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꽃잎이 휘날렸고 사람들의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그 와중에 한 여인이 하얀 옷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댕기였습니다. 상철이가 그 여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신부는 이 사람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것을 바꾼 한마디의 비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분이라 불리는 쇠사슬. 옛날 강원도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산은 높고 물은 맑았지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의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신분이었습니다. 양반은 양반이었고 노비는 노비였으며 백정은 백정이었습니다. 마치 하늘과 땅 같은 차이로 나뉘어 있었지요. 그 마을에 한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몇 대를 이어온 양반집이었는데 돈은 없고 자존심만 세웠어요. 집의 주인인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아씨라 불리는 딸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말숙이라는 그 아씨 말이에요. 말숙은 나이 25인데도 남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없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있으니까요. 말숙은 매일 아침 거울을 들었습니다. 나는 양반이야, 양반.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했어요. 나는 양반이니까 밥도 다르게 먹어야 하고, 옷도 다르게 입어야 하고, 말도 다르게 해야 해. 그 집에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옥순이라고 불리는 그 여자 말이에요. 옥순이는 백정의 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갚지 못해 팔려온 것이지요. 나이는 23살이었고 얼굴은 까맣고 손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맑았어요. 말숙은 옥순이를 볼 때마다 콧방귀를 쉬었습니다. 저런 계집이 우리 집에서 밥을 먹다니. 터난 것 같은 일하고. 옥순이가 밥을 가져가면 말숙은 외쳤습니다. 백정의 손이 우리 밥을 단단히 나가. 손을 씻고 와. 물을 떠가져오면 말숙은 쏘아붙였습니다. 터난 계집이 우리 물을 만진다고 다시 떠와. 옥순이는 하루에도 몇십 번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신분이 없으면 마치 공기가 아닌 듯 무엇이든 다시 해야 했어요. 그런 날들이 3년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마을에 소문이 돌았지요. 신임 사또가 온단 말이야. 그것도 몹시 큰 벼슬을 한 사또라고 말이에요. 말숙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신임 사또라고. 나는 양반인데 사또의 신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 말숙은 밤새 생각만 했습니다. 신분, 신분, 신분. 자꾸만 신분만 떠올랐어요. 그 마음에 말숙은 몸을 치장했습니다. 흰 옷을 새로 지었고 띠를 꽃으로 만들었으며 댕기도 화려하게 했지요. 자신이 양반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씨라고 생각했거든요. 한편 마을의 거리에는 이상한 거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옷은 너덜거렸고 얼굴은 까맣고 몸은 앙상했어요. 마치 죽음 직전인 것 같은 거지 말이에요. 그 거지는 매일 길 한 모퉁이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거지를 지나쳤습니다. 저런 거지를 도와. 우리 신분도 떨어질 것 같으니라고. 마을의 어른들은 손주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거지는 저 고생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겠지. 가까이 가지 마라. 신분 높은 사람들이 이러니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옥순이는 달랐습니다. 옥순이는 그 거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저씨 물이라도 드실래요? 거지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은 움직였어요. 고맙습니다. 옥순이는 매일 밤 물과 밥을 들고 나갔습니다. 말숙이 자는 사이에 말이에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거지는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당신 때문에 목숨이 이어졌습니다. 옥순이는 웃었습니다.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는 거 아닌가요? 난 단지 필요한 것을 해줬을 뿐입니다. 거지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부는 어떻게 되시는 분인가요? 옥순이가 대답했습니다. 전 백정의 딸입니다. 지금은 이 집의 여종이고요. 거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이 말이에요. 다음 날 그곳은 달라졌습니다. 거지가 사라진 것이지요. 대신 말숙의 곁에는 낡은 옷을 입은 남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상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상철이는 거지 신분에서 운이 좋게 종으로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 노릇을 할 줄 몰랐어요. 불을 지펴야 한다는 일도 모르고 국을 끓인다는 일도 몰랐지요. 밥을 푼다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말숙은 그런 상철이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것도 못하는 놈 쌩쌩한데 뭐 하려고 먹기만 하는 건지. 저런 걸 우리 집에 왜 두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말숙은 더욱 크게 말했습니다. 저 거지야, 이제 이름을 바꿔야겠어. 밥벌레라고 불러야겠군요. 돈만 먹어치우고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신분 높은 아씨가 웃으니 모두 따라 웃었지요. 그런데 옥순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옥순이는 상철이 곁에 가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누구나 처음이니까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상철이는 옥순이의 손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뭔가 달라졌어요. 상철이는 점점 부지런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일을 했어요. 우물을 고치고 담장을 수리하고 방의 기와를 바꿨지요. 밤새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상철이는 마을 어르신들을 챙겼어요. 홀로 사는 할머니 집에 장작을 패주고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약초를 캐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저 밥벌레가 이런 것도 하네. 처음엔 그런 소리가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말이 달라졌어요. 저 종 없이는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정말 마음이 곱다. 마을 사람들은 상철이를 고맙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숙은 여전했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종은 종이야. 신분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그러던 그때입니다. 마을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신임 사또가 온다는 말이 확실해진 것이지요. 그것도 한 달 뒤라고 했어요. 말숙은 들뜬 마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신임 사또가 온다고 한 달 만에. 나는 양반이야. 신분이 좋으니까 선택받을 것이야. 그리고 매일 밤 편지를 썼습니다. 사또에게 보낼 편지 말이에요. 나는 양반의 딸입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와 혼인하면 당신의 신분도 높아질 겁니다. 그 편지를 전하는 일을 옥순이에게 맡겼어요. 옥순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상철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니까요. 말숙은 상철이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이 종놈이 갑자기 왜 일어나? 건방을 떠는 건지. 하지만 상철이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나갔습니다. 진짜 신부는 이 사람이 돼야 하니까요.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한 달이 지나갔고 혼례를 치르는 날이 왔습니다. 말숙은 혼례복을 입었습니다. 손에는 꽃을 들었고
머리에는 수십 개의 비녀를 꽂았어요. 거울을 들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양반이야. 신분이 좋아. 이제 나는 사또 부인이 될 거야. 신분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 순간입니다. 한 종이 말쑥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씨 사또께서 보내신 정갈입니다. 말쑥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 이게 뭐라는 거야? 편지에 적혀 있던 말은 이랬습니다. 신분이 죄입니까? 재물이 죄입니까? 죄는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그 편지의 끝에는 광군이 올 것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해온 일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말쑥은 떨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뭔가 잘못됐다. 뭔가 정말 잘못됐다. 홀레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북소리가 울렸고 신랑이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신랑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입니다. 신랑이 나타났는데 그건 상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골의 상철이가 아니었어요. 어딘가 위험이 있었고 걷는 모습도 달랐습니다. 옆에는 광군이 서 있었지요. 말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또! 상철 대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편지를 읽으셨을 텐데요. 제가 사또인 줄 모르셨나요? 저는 사또가 아니라 전하께서 신임하신 판서의 장자 상철 대감입니다. 상철 대감이 이야기하자 마을이 굳어졌습니다. 판서의 장자, 전하가 신임하신 분,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서 피색이 가셨어요. 상철 대감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뇌물을 주고 신임 사또를 매수했습니다. 왕의 관군까지 움직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말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신분이 높을수록 죄도 높구나. 광군이 말쑥을 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홀레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상철 대감이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옥순이가 갇혀있던 방이었습니다. 상철 대감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옥순이가 눈을 떴습니다. 상철 대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진짜 신분은 이 사람입니다. 전하께서 명하셨으니까요. 옥순이가 상철 대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놓지 않은 채 상철 대감이 말했습니다. 이제 나의 신부가 되어주겠소. 옥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댕기는 여전히 옥순이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홀레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바로 상철과 옥순이였습니다. 상철이 관리들을 돌아봤습니다. 임금의 교지를 전하시오. 한 관리가 나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임금께서 명하노니 옥순을 양인으로 격상하고 상철과의 혼인을 명한다. 또한 모든 죄목은 옥순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백정의 신분도 완전히 해제된다. 마을이 요동쳤습니다. 양인으로 격상이라고, 신분이 풀렸다고.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신분이 이렇게 바뀌는 게 가능한 건가? 하지만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옥순이는 신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흰 저고리와 치마, 그리고 빨간 윗옷을 입었지요. 하지만 옥순이가 잡고 있는 것은 새로운 댕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댕기였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색이 바래진 그 댕기를 옥순이는 꼭 잡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옥순이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왜 그 낡은 댕기를 안 버려? 이제 얼마든 좋은 댕기를 줄 텐데. 옥순이가 그 낡은 댕기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내가 종살이 할 때 쓰던 댕기야. 누군가 나를 버렸을 때 이 댕기를 쓰고 있던 내가 있었어. 옥순이가 상철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이 댕기가 나를 지켜줬어. 내 마음을 지켜줬어. 절대로 버릴 수 없어. 상철이 그 낡은 댕기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그렇다면 항상 곁에도 당신이 가장 낮은 곳에서
누군가를 밝혀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낡은 댕기 때문일 거야. 혼례는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상철이 옥순이의 손을 잡고 절을 받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축하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숙이는 유배로 향했어요. 신분이 높을수록 죄도 크구나. 깨달은 것이지요. 한편 상철과 옥순이가 있는 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옥순이는 대감 부인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문안을 드렸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챙겼지요. 옛날에 자신을 외면했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옥순이를 존경했습니다. 저 부인 없이 저 마을도 없다고, 저 부인이 우리를 보살펴준다고, 신분이 아니라 마음으로 존경받는 여인이 된 것이었어요. 상철도 그런 옥순이를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난 이유는 이 여인 때문이구나. 그 당시 거리에 쓰러져 있던 상철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신분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이 떨어질까봐 두려워했고 마을 사람들도 그 신분을 따랐으니까요. 하지만 옥순이는 달랐습니다. 신분이 없었지만 마음은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여인이었어요. 세월이 한참 지나갔습니다. 봄이 오고 겨울이 지나갔으며 몇 해가 흘렀지요. 상철은 점점 더 큰 벼슬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하의 신임은 더욱 두터워졌어요. 하지만 상철이 가장 아끼는 것은 벼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옥순이 손에 들려있는 그 낡은 댕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상철과 옥순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상철이 물었습니다. 내가 거리에 쓰러져 있을 때 날 본 사람들은 100명이 넘었을 거야. 근데 왜 하필 당신이 나를 도왔을까? 옥순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신분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상철이 옥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기 있지 않았을 거야. 목숨을 건져준 것도 당신이고 마음을 구해준 것도 당신이야. 옥순이가 그 낡은 댕기를 들었습니다. 받은 게 더 많은 건 나야. 옥순이가 상철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난 백정의 딸이었고 종이었어. 누군가 나를 버렸을 때 이 댕기가 내 유일한 자존심이었어. 하지만 이제 난 당신의 부인이 됐고 신분이 바뀌었어. 그런데도 아무리 신분이 바뀌어도 가장 낮은 곳에서 빛났던 시간을 잊을 수 없어. 상철이 물었습니다. 그 시간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댕기를 갖고 있는 건가? 옥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댕기를 보면 난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어. 내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누군가를 돌봐야 한다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상철은 옥순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몇십 년이 더 지났습니다. 상철과 옥순이는 나이를 먹었어요. 머리에도 흰 것이 많아졌고 손도 주름이 늘었지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 시절처럼 따뜻했습니다. 마을은 그들 덕분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줄어들었고 낮은 곳의 사람들도 존경받기 시작했지요. 옥순이가 손에 든 낡은 댕기는 더욱 색이 바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어느 날 옥순이가 말했습니다. 당신, 우리가 만난 그날이 생각나요. 상철이 대답했습니다. 네, 내가 가장 낮은 곳에서 만난 가장 높은 마음이었어. 신분이란 결국 종이 한 장에 불과했어. 옥순이가 그 낡은 댕기를 들었습니다. 이 댕기도, 이 신분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던 것 같아. 누군가를 돕는 마음이 남아있는 곳이라면 신분이 무엇이든 상관없었던 거 아닐까? 상철이 옥순이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떨까? 우리도 여전히
신분을 나눈다고 하더군. 직급으로, 돈으로, 학벌로 말이야. 옥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낮은 곳에서 빛나는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상철과 옥순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여전히 낡은 댕기가 들려 있었어요. 세월이 더 지나갔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분이 죄인 줄 알았는데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배운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당신은 오늘도 누군가를 신분으로 판단했나요? 혹은 가장 낮은 곳에서 빛나는 누군가를 봤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신분이 죄입니까? 아니요. 죄는 신분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비운 곳에 따뜻한 손이 있습니다. 혹보감을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